그래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와타야 선배와 다시 우연히 마주친 것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미 6월로 들어섰고 나는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잠시 쉴 겸 산책을 하려고 도서관 안을 걸었다. 순수 문화 코너에는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1인용 좌석에 앉아있는 와타야 선배를 발견했다. 웬일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심장이 크게 요동치며 내가 선배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졌다. 도서관은 냉방이 잘 되어 있다. 여기서 자면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고민한 끝에 나는 선배를 깨우기로 했다. 너? 어깨를 톡톡 건드리자 선배가 눈을 떴다.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선배는 여성이다. 가녀린 어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냉방이 너무 세서 감기 들까봐. 그랬구나. 고마워.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선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선배가 좋았다. 쓸쓸해 보이면서도 밝고 밝으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알고 싶어서 좋아진 건지 좋아해서 알고 싶어진 건지 그 순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선배를 생각하면 감정이 흘러 넘칠 것만 같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달라붙어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있잖아.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선배가 일어서 있다. 왠지 괴로운 듯 웃고 있었다. 난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내가 호의를 품고 있는 게 성가신 걸까? 나를 단념시키려는 걸까? 저는 별로 다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선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왜 다정한 남자가 싫은데요? 짜증나니까. 네? 인간은 말이야, 원래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생물이잖아. 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선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있다. 현재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선배의 눈은 이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장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 본의로 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응. 자기 본의로 살아가면서 타인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타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미움받았으면 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활개쳤으면 좋겠어. 이 말은 선배의 간절한 소망처럼 들렸다. 말을 마친 선배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언젠가처럼 서글픈 듯이 웃었다.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단념해. 선배는 그렇게 말하려는 게 분명하다.
선배를 막아서든 내가 먼저 말을 내뱉었다. 선배를 좋아해요. 비집고 들어설 여지를 완전히 차단당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배에게 단념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선배를 포기하지 못할 테니까. 비집고 들어설 틈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선배를 애타게 그리며 어느새 또 캠퍼스에서 그녀의 모습을 좇고 있겠지. 그런 나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 고백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쯤은. 내 마음은 선배에게 닿지 않는다. 차일 것이다. 그만한 각오는 하고 있었다.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한참 말이 없던 선배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착각일지 모르지만 선배 역시 이 말을 하며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았다.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사람이 드문 도서관은 고요했고 냉방장치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만히 울리고 있었다. 고요한 세상에 비해 내 안은 몹시도 시끄러웠다.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눈앞에는 밝으면서도 쓸쓸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나는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 내 호의를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연애 자체를 동경해서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밝게 웃으며 이 이야기를 끝내려는 걸까?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선배의 마음과 과거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걸까? 망설임은 한순간이었다. 어찌됐든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선배가 좋았다. 선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늦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선배는 지금이라도 당장 농담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안을 거둬들이려는 것 아닐까? 늦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대답했다. 네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방과 후 도르가 왜 잘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없어 보이는 마오리에게 갑자기 고백한 걸까? 당시에 나는 그 의문을 계속 지울 수 없었다.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지키기 위한 벌칙 게임.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르의 성품을 몰랐던 때라 고백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분명 도르를 싫어했을 것이다. 마오리에게도 빨리 도르와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충고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오리는 그때 이미 도르가 벌칙 게임으로 고백한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자신에게 호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행성 기억상실증 상태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건부로 고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었다. 도르에게는 도르의 사정이 있었고 마오리에게는 마오리의 생각이 있었다. 마오리는 자기가 멋대로 시작한 이 일로 나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그러한 경위로 나는 처음에 도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마오리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 데는 나의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마오리와 달리 나는 누구하고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나는 사람이 무서웠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실제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수밖에 없는 데다 그 언어나 표정마저 손쉽게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특정한 사람 외에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대신 한번 친해지겠다고 결정한 사람과는 철저히 친해지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내게 그 대상은 마오리였다. 마오리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마오리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냉담해 보이는 내게 마오리는 편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어느새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순수하게 마오리를 존경했다. 그 애는 진정한 의미의 노력가였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수업 시간 중에 가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반 아이들 중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것이다. 마오리가 펜을 쥐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오리는 실력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손가락의 굳은 살이 계속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다만 마오리가 꾸준히 노력했던 건 기억장애가 생기기 전까지였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서 마오리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되었다. 온종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은 기억으로 축적되지 않고 다음 날이면 전부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마저 잠이 들면 잊어버린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오리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래도 마오리는 긍정적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정한 장애자 특례에 의해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인정되었기에 학교에도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 편이 휴학이나 퇴학을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삶에는 당연히 고충이 따른다.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상태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젠가 마오리는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오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미래를 빼앗긴 심정이었을 것이다. 기억 장애가 있는 한 아무것도 쌓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밤에 자고 나면 초기화되고 마니까.
그런 마오리의 슬픔을 잠재워준 사람이 바로 도루였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마오리를 좋아할 리 없는 도루였다. 가짜여도 상관없이 도루는 연인으로서 계속 마오리 옆에 있었다. 줄곧 곁에 있어 주었다. 마오리의 부모님도 나도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계속 마오리 곁에서 함께 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절친이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연인이라면 내일의 희노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언제부터인가 도르는 마오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마오리가 비밀로 하고 있던 기억장애를 알면서도 마오리는 그날그날의 일을 노트와 수첩에 기록해서 기억을 보완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적혀 있었다. 마오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을 한 도르는 마오리가 쓰는 일기를 즐거운 내용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오리가 그 일기를 보고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루가 절망으로 뒤덮이지 않게. 도르는 매일의 마오리를 필사적으로 즐겁게 해주었다. 마오리는 도르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애를 하면서 도르가 달라지고 기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마오리마저 달라져가는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아니, 그 표현은 맞지 않을지 모른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책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 눈을 뜨자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 따위 하지 않았다. 현실은 단단하고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현실감 없는 일이었다. 나는 와타야 선배와 사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선배가 조건부로 받아들인 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럼 오늘부터 연인이네? 그런 것 같네요. 연상의 여친이 생기니 어때? 기뻐? 네? 그거는... 농담이야. 뭘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그래. 그럼 잘 부탁해. 와타야 선배는 조금 전까지 심각했던 자신을 잊고 싶어하는 듯했다.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하더니 책상 위에 널려있던 책을 정리해 떠나려 했다. 왜 정말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용기 내어 물어보자 와타야 선배가 뒤돌아봤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정말로 선배를... 그건 안 돼. 헤어질까? 거침없는 그 말투에 나는 겁먹고 말았다. 선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연애놀이도 괜찮아. 유사연애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좋아. 나르세가 그 조건이 싫다면 역시 그만둘까?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내 의지를 확고하게 전했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랑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귀는 건 연애 놀이라고 와타야 선배는 강조했다. 유사연애도 상관없다고. 그 말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생각났다. 하지만 의외로 결론은 일찌감치 났다. 놀이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그걸로도 좋다고. 처음에는 흉내일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독립해 살기 시작했다. 오늘은 1교시부터 강의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대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교내로 들어서면 어느새 습관적으로 와타야 선배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게 된다. 선배, 오늘 학교에 왔어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차마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와타야 선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강의를 들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같은 과 친구들과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의 메뉴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야 끝에 특별한 것이 들어왔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식판을 든 와타야 선배가 혼자 식당 의자에 앉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야, 또 와타야 선배 보고 있는 거냐? 내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눈치챈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내가 선배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 친구들도 선배를 알았다. 친구의 말을 듣고는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와타야 선배를 쳐다보았다. 우와, 혼자 당당하게 식사하고 있어. 여전히 멋있네, 저 선배. 특이한 사람이야. 세상을 초월한 것 같다고나 할까? 그것이 아마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과 평판일 것이다. 친구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향에 있는 대학교 안에서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유유히 혼자 다니는 멋있고 신비로운 느낌의 그런 와타야 선배와 내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먼저 자리를 잡아주겠다며 친구들이 떠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망설임 끝에 와타야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아침, 선배를 발견했어요. 약간 긴장했다. 메시지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도 상대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와타야 선배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터치하며 화면을 바라본 뒤 두리번 주변을 확인했다. 이윽고 나를 발견하고는 살포시 웃는다.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 같더니 바로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졌네. 얼른 고쳐. 엉겁결에 머리를 매만졌다. 당황해서 머리 모양을 고치려는데 다시 메시지가 울렸다. 미안, 농담. 다시 시선을 돌리자 그 끝에 선배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가 극적으로 진전되었다거나 퇴보한 건 아니었다. 학교 내에서 와타야 선배는 평소처럼 선배답게 지냈고 나 또한 남자친구랍시고 그녀의 일상을 흐트러뜨리는 일도 없었다.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내가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듯이 와타야 선배도 누군가에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다. 야, 뭐 읽고 있어? 나는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곤 한다. 예전에 와타야 선배가 읽고 있던 소설을 사서 책을 펼쳐들었는데 선배가 다가오더니 물었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 지금 너 눈 엄청나게 커졌거든?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선배가 말한 대로 진짜 눈이 번쩍 커졌는지 모른다. 아니요, 그게 너무 뜻밖이라. 선배가 미소를 지으며 비어있던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소설을 알아보았다. 이 소설 요전번에. 아, 맞아요. 구내 서점에도 팔고 있길래 샀어요. 이거 여기서 읽어도 괜찮겠어? 도서관에서 소설 읽고 끄덕끄덕 울면 꽤 볼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상상해 보았다. 확실히 무척 볼썽사납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화장실로 달려갈 거니까 문제 없어요. 더 이상한걸? 팔꿈치를 세워 손을 턱을 괴고는 선배가 웃었다. 그 순간 무척 잘 어울리는 짧고 검은 머리칼이 흔들렸다. 선배는 싱그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자니 선배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나르세 말이야. 지금까지 누군가 사귄 적 있어? 그것은 연애놀이와 관계 있는 걸까?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네. 약간 의외인데? 어떤 사람이었어?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던 애였어요. 솔직히 말한다고는 했는데 대답하고 보니 나밖에 모르는 설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아,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했구나? 실제로 선배는 당황해하고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있게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는 매우 대범한 성격이었고 체격도 성격과 비슷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런대로 괜찮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외모가 제멋대로 반에서 등급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학급에서 만들어지는 등급과는 왠지 거리가 멀었다. 솔선해서 학급 청소를 도맡았고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을 이용해 놀랄 만큼 효율적으로 교실을 반짝반짝 가꾸었다. 힘차게 천천히 걷고 티 없이 웃어서 모두가 마스코트 캐릭터처럼 잘 따랐다. 그러면서도 같은 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머리가 좋았다. 성장한다는 말을 좋아하고 손수 만든 도시락도 오구오구 잘 먹었으며 나중에 농림축산성에 들어가 국가의 식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예전 여자친구에 관해 말해주자 선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애랑 왜 사귀었던 건데? 제가 마른 편이라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주먹밥 같은 걸 줬거든요. 그래서? 쌀이 좋은 건지 김 품질이 고급인 건지 몰라도 그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도 먹어보고 싶어졌다. 그 애는 반찬을 나눠주다가 어느 사이엔가 네모까지 도시락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다. 설명을 마치자 선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엄청나게 웃어댔다.
뭐야, 그게. 너무 평화롭잖아. 그런 일이 정말 있어? 그럼요, 있죠. 요리뿐만 아니라 일본 차를 물통에 넣어서 갖고 오기도 했는데 그 차도 어떻게 끓였는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달아요. 물론 설탕을 넣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여자애와는 입시 공부가 본격화되는 3학년에 올라가면서 곧 헤어졌다. 헤어진 건 봄이었다.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서 주먹밥을 먹고 일본차를 마셨다. 조금 놀다가 늦은 오후가 되자 안녕 하면서 초등학생처럼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녀는 힘차게 석양을 향해 혼자 걸어갔다. 그녀는 항상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제야 그녀를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나는 어쩌면 그녀가 내보이지 않은 나약함과 고독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다만 와타야 선배에게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두고 나의 평온한 과거로 끝내면 된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선배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선배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선배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귀는 사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은 내 질문을 듣자 이내 사라졌다. 적어도 중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언뜻 슬픈 듯이 선배가 웃었다. 글쎄, 궁금해요. 뭐 그래도 키스 정도는 해봤으니까. 그건 절절한 사랑을 했다는 그 상대인가요?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죠. 계속 신경이 쓰였는걸요. 선배는 나를 보고 다시 웃음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이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낯익은 뒷모습이다. 인생을 혼자 걸어온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도르가 집안일과 요리를 잘하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마오리와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을 때였다. 두 사람은 사귀기로 한 뒤부터는 방과 후에 교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르가 어떤 애인지 확인하려고 그날은 나도 교실에 따라갔다. 마오리가 셋이 친목을 다지자고 제안해 도르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도르는 아버지와 둘이 공용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대개 남자 둘이 사는 집은 어질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르의 집은 놀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깨끗했다. 가짜로 꾸밀 수 있는 청결감이 아니라 꾸밀 수 없는 위생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르는 그런 걸 중시했다. 집안일에 소신을 가진 고등학생이라는 존재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왠지 감탄했다. 말해보기 전엔 몰랐는데 가미야, 꽤 특이한 애구나? 그 말 와타야한테만은 듣고 싶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서로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건 취미가 같다는 데서 오는 편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도르의 집에 가기 전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순수문학 잡지를 사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뿐만 아니다.
둘 다 당시에는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작가 니시카와 게이코를 좋아했다. 그런 도르는 집안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도 아주 잘했다. 변변찮은 차지만 들어. 그건 아니지 감이야. 녹차도 아닌데. 도르는 슈퍼에서 파는 홍차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우렸다. 레이디 그레이라는 홍차로 그때 맛본 이후 나도 좋아하게 되었다. 셋이서 홍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가자 도르가 가까운 역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도르는 나가는 김에 저녁거리 장을 보겠다며 에코백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와타야 선배와 다시 우연히 마주친 것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미 6월로 들어섰고 나는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잠시 쉴 겸 산책을 하려고 도서관 안을 걸었다. 순수 문학 코너에는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1인용 좌석에 앉아있는 와타야 선배를 발견했다. 웬일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심장이 크게 요동치며 내가 선배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졌다. 도서관은 냉방이 잘 되어 있다. 여기서 자면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고민한 끝에 나는 선배를 깨우기로 했다. 너? 어깨를 톡톡 건드리자 선배가 눈을 떴다.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선배는 여성이다. 가녀린 어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미안해요. 냉방이 너무 세서 감기 들까봐. 아, 그랬구나. 고마워.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선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선배가 좋았다. 쓸쓸해 보이면서도 밝고 밝으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알고 싶어서 좋아진 건지 좋아해서 알고 싶어진 건지 그 순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선배를 생각하면 감정이 흘러 넘칠 것만 같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달라붙어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있잖아.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선배가 일어서 있다. 왠지 괴로운 듯 웃고 있었다. 난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내가 호의를 품고 있는 게 성가신 걸까? 나를 단념시키려는 걸까? 저는 별로 다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선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왜 다정한 남자가 싫은데요? 짜증나니까. 네? 인간은 말이야. 원래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생물이잖아. 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선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있다. 현재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선배의 눈은 이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장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 본의로 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응. 자기 본의로 살아가면서 타인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타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미움받았으면 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활개쳤으면 좋겠어. 이 말은 선배의 간절한 소망처럼 들렸다. 말을 마친 선배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언젠가처럼 서글픈 듯이 웃었다.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단념해. 선배는 그렇게 말하려는 게 분명하다. 선배를 막아서듯 내가 먼저 말을 내뱉었다. 선배를 좋아해요. 비집고 들어설 여지를 완전히 차단당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배에게 단념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선배를 포기하지 못할 테니까. 비집고 들어설 틈이 조금 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선배를 애타게 그리며 어느새 또 캠퍼스에서 그녀의 모습을 좇고 있겠지. 그런 나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 고백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쯤은. 내 마음은 선배에게 닿지 않는다. 차일 것이다. 그만한 각오는 하고 있었다.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한참 말이 없던 선배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착각일지 모르지만 선배 역시 이 말을 하면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았다.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사람이 드문 도서관은 고요했고 냉방장치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만히 울리고 있었다. 고요한 세상에 비해 내 안은 몹시도 시끄러웠다.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눈앞에는 밝으면서도 쓸쓸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나는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 내 호의를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연애 자체를 동경해서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밝게 웃으며 이 이야기를 끝내려는 걸까?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선배의 마음과 과거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걸까? 망설임은 한순간이었다. 어찌됐든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선배가 좋았다. 선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늦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선배는 지금이라도 당장 농담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안을 거둬들이려는 것 아닐까? 늦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대답했다. 내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방과 후 도르가 왜 잘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없어 보이는 마오리에게 갑자기 고백한 걸까? 당시에 나는 그 의문을 계속 지울 수 없었다.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지키기 위한 벌칙 게임.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르의 성품을 몰랐던 때라 고백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분명 도르를 싫어했을 것이다.
마오리에게도 빨리 도르와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충고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오리는 그때 이미 도르가 벌칙 게임으로 고백한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자신에게 호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행성 기억상실증 상태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건부로 고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었다. 도르에게는 도르의 사정이 있었고 마오리에게는 마오리의 생각이 있었다. 마오리는 자기가 멋대로 시작한 이 일로 나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그러한 경위로 나는 처음에 도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마오리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 데는 나의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마오리와 달리 나는 누구하고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나는 사람이 무서웠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실제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수밖에 없는 데다 그 언어나 표정마저 손쉽게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특정한 사람 외에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대신 한번 친해지겠다고 결정한 사람과는 철저히 친해지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내게 그 대상은 마오리였다. 마오리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마오리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냉담해 보이는 내게 마오리는 편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어느새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순수하게 마오리를 존경했다. 그 애는 진정한 의미의 노력가였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수업 시간 중에 가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반 아이들 중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것이다. 마오리가 펜을 쥐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오리는 실력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손가락의 굳은 살이 계속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다만 마오리가 꾸준히 노력했던 건 기억장애가 생기기 전까지였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서 마오리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되었다. 온종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은 기억으로 축적되지 않고 다음 날이면 전부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마저 잠이 들면 잊어버린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오리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래도 마오리는 긍정적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정한 장애자 특례에 의해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인정되었기에 학교에도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 편이 휴학이나 퇴학을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삶에는 당연히 고충이 따른다.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상태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젠가 마오리는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오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미래를 빼앗긴 심정이었을 것이다. 기억 장애가 있는 한 아무것도 쌓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밤에 자고 나면 초기화되고 마니까. 그런 마오리의 슬픔을 잠재워준 사람이 바로 도루였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마오리를 좋아할 리 없는 도루였다. 가짜여도 상관없이 도루는 연인으로서 계속 마오리 옆에 있었다. 줄곧 곁에 있어 주었다. 마오리의 부모님도 나도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계속 마오리 곁에서 함께 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절친이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연인이라면 내일의 희노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언제부터인가 도르는 마오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마오리가 비밀로 하고 있던 기억장애를 알면서도 마오리는 그날그날의 일을 노트와 수첩에 기록해서 기억을 보완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적혀 있었다. 마오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을 한 도르는 마오리가 쓰는 일기를 즐거운 내용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오리가 그 일기를 보고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루가 절망으로 뒤덮이지 않게. 도르는 매일의 마오리를 필사적으로 즐겁게 해주었다. 마오리는 도르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애를 하면서 도르가 달라지고 기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마오리마저 달라져가는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아니, 그 표현은 맞지 않을지 모른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책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 눈을 뜨자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 따위 하지 않았다. 현실은 단단하고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정도로 현실감 없는 일이었다. 나는 와타야 선배와 사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선배가 조건부로 받아들인 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럼 오늘부터 연인이네? 그런 것 같네요. 연상의 여친이 생기니 어때? 기뻐? 네? 그거는... 농담이야. 뭘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그래. 그럼 잘 부탁해. 와타야 선배는 조금 전까지 심각했던 자신을 잊고 싶어하는 듯했다.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하더니
책상 위에 널려있던 책을 정리해 떠나려 했다. 저기, 왜 정말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용기 내어 물어보자 와타야 선배가 뒤돌아봤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정말로 선배를... 그건 안 돼. 헤어질까? 거침없는 그 말투에 나는 겁먹고 말았다. 선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연애놀이도 괜찮아. 유사연애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좋아. 나르세가 그 조건이 싫다면, 역시, 그만둘까?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내 의지를 확고하게 전했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랑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귀는 건 연애놀이라고 와타야 선배는 강조했다. 유사연애도 상관없다고. 그 말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생각났다. 하지만 의외로 결론은 일찌감치 났다. 놀이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그걸로도 좋다고. 처음에는 흉내일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독립해 살기 시작했다. 오늘은 1교시부터 강의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대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교내로 들어서면 어느새 습관적으로 와타야 선배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게 된다. 선배, 오늘 학교에 왔어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차마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와타야 선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강의를 들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같은 과 친구들과 학생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의 메뉴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야 끝에 특별한 것이 들어왔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식판을 든 와타야 선배가 혼자 식당 의자에 앉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야, 또 와타야 선배 보고 있는 거냐? 내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눈치챈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 내가 선배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 친구들도 선배를 알았다. 친구의 말을 듣고는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와타야 선배를 쳐다보았다. 우와, 혼자 당당하게 식사하고 있어. 여전히 멋있네, 저 선배. 특이한 사람이야. 세상을 초월한 것 같다고나 할까? 그것이 아마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과 평판일 것이다. 친구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는 대학교 안에서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유유히 혼자 다니는 멋있고 신비로운 느낌의 그런 와타야 선배와 내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먼저 자리를 잡아주겠다며 친구들이 떠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망설임 끝에 와타야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아침, 선배를 발견했어요. 약간 긴장했다. 메시지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도 상대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와타야 선배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터치하며 화면을 바라본 뒤 두리번 주변을 확인했다. 이윽고 나를 발견하고는 살포시 웃는다.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 같더니 바로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졌네. 얼른 고쳐. 엉겁결에 머리를 매만졌다. 당황해서 머리 모양을 고치려는데 다시 메시지가 울렸다. 미안, 농담. 다시 시선을 돌리자 그 끝에 선배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가 극적으로 진전되었다거나 퇴보한 건 아니었다. 학교 내에서 와타야 선배는 평소처럼 선배답게 지냈고 나 또한 남자친구랍시고 그녀의 일상을 흐트러뜨리는 일도 없었다.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내가 친구들에게 하지 않았듯이 와타야 선배도 누군가에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다. 야, 뭐 읽고 있어? 나는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곤 한다. 예전에 와타야 선배가 읽고 있던 소설을 사서 책을 펼쳐들었는데 선배가 다가오더니 물었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 지금 너는 엄청나게 커졌거든?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선배가 말한 대로 진짜 눈이 번쩍 커졌는지 모른다. 아니요, 그게 너무 뜻밖이라. 선배가 미소를 지으며 비어있던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소설을 알아보았다. 이 소설. 요전번에. 아, 맞아요. 구내 서점에도 팔고 있길래 샀어요. 이거 여기서 읽어도 괜찮겠어? 도서관에서 소설 읽고 끄덕끄덕 울면 꽤 볼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상상해 보았다. 확실히 무척 볼썽사납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화장실로 달려갈 거니까 문제 없어요. 이? 더 이상한걸? 팔꿈치를 세워 손을 턱을 괴고는 선배가 웃었다. 그 순간 무척 잘 어울리는 짧고 검은 머리칼이 흔들렸다. 선배는 싱그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자니 선배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나르세 말이야. 지금까지 누군가 사귄 적 있어? 그것은 연애놀이와 관계 있는 걸까?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네. 약간 의외인데? 어떤 사람이었어?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던 애였어요. 솔직히 말한다고는 했는데 대답하고 보니 나밖에 모르는 설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아, 집안일이랑 요리를 잘했구나? 실제로 선배는 당황해하고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있게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는 매우 대범한 성격이었고 체격도 성격과 비슷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런대로 괜찮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외모가 제멋대로 반에서 등급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학급에서 만들어지는 등급과는 왠지 거리가 멀었다. 솔선해서 학급 청소를 도맡았고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을 이용해 놀랄 만큼 효율적으로 교실을 반짝반짝 가꾸었다. 힘차게 천천히 걷고 티 없이 웃어서 모두가 마스코트 캐릭터처럼 잘 따랐다. 그러면서도 같은 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머리가 좋았다. 성장한다는 말을 좋아하고 손수 만든 도시락도 오구오구 잘 먹었으며
나중에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국가의 식료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예전 여자친구에 관해 말해주자 선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애랑 왜 사귀었던 건데? 제가 마른 편이라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주먹밥 같은 걸 줬거든요. 그래서? 쌀이 좋은 건지 김 품질이 고급인 건지 몰라도 그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도 먹어보고 싶어졌다. 그 애는 반찬을 나눠주다가 어느 사이엔가 네모까지 도시락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다. 설명을 마치자 선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엄청나게 웃어댔다. 뭐야, 그게. 너무 평화롭잖아. 그런 일이 정말 있어? 그럼요, 있죠. 요리뿐만 아니라 일본 차를 물통에 넣어서 갖고 오기도 했는데 그 차도 어떻게 끓였는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달아요. 물론 설탕을 넣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여자애와는 입시 공부가 본격화되는 3학년에 올라가면서 곧 헤어졌다. 헤어진 건 봄이었다.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서 주먹밥을 먹고 일본차를 마셨다. 조금 놀다가 늦은 오후가 되자 안녕 하면서 초등학생처럼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녀는 힘차게 석양을 향해 혼자 걸어갔다. 그녀는 항상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제야 그녀를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나는 어쩌면 그녀가 내보이지 않은 나약함과 고독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다만 와타야 선배에게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두고 나의 평온한 과거로 끝내면 된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선배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선배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선배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귀는 사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은 내 질문을 듣자 이내 사라졌다. 적어도 중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언뜻 슬픈 듯이 선배가 웃었다. 글쎄, 궁금해요. 뭐 그래도 키스 정도는 해봤으니까. 그건 절절한 사랑을 했다는 그 상대인가요?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죠. 계속 신경이 쓰였는걸요. 선배는 나를 보고 다시 웃음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이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낯익은 뒷모습이다. 인생을 혼자 걸어온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도르가 집안일과 요리를 잘하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마오리와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을 때였다. 두 사람은 사귀기로 한 뒤부터는 방과 후에 교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르가 어떤 애인지 확인하려고 그날은 나도 교실에 따라갔다. 마오리가 셋이 친목을 다지자고 제안해 도르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도르는 아버지와 둘이 공용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대개 남자 둘이 사는 집은 어질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르의 집은
놀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깨끗했다. 가짜로 꾸밀 수 있는 청결감이 아니라 꾸밀 수 없는 위생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도르는 그런 걸 중시했다. 집안일에 소신을 가진 고등학생이라는 존재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왠지 감탄했다. 말해보기 전엔 몰랐는데 감이야, 꽤 특이한 애구나? 그 말, 와타야한테만은 듣고 싶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서로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건 취미가 같다는 데서 오는 편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도르의 집에 가기 전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순수문학 잡지를 사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뿐만 아니다. 둘 다 당시에는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작가 니시카와 게이코를 좋아했다. 그런 도르는 집안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도 아주 잘했다. 변변찮은 차지만 들어. 그건 아니지 감이야. 녹차도 아닌데. 도르는 슈퍼에서 파는 홍차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우렸다. 레이디 그레이라는 홍차로 그때 맛본 이후 나도 좋아하게 되었다. 셋이서 홍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가자 도르가 가까운 역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도르는 나가는 김에 저녁거리 장을 보겠다며 에코백을 들고 나왔다.